짜잔! 안녕하세요. 뷰풀 이동윤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를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사입이 뭘까? LCL, FCL 뭐 이렇게 많이 해요. 뭐 CBM이 뭐냐? 간단한 건데 그런 거를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상대로 먼저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그동안 진짜 말 그대로 배대지 업무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배대지 일반 그러니까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한 얘기는 그래도 간간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사입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사입 저희 고객들이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무료로 강의할 때도 저희가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시간이 조금 안 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사입에 대한 것도 비중을 가지고 다음에 무료 강의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때도 한번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그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입에 대해서. CBM이 뭐냐면요. 부피를 계산하는 용어예요. 부피.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게가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배송비를 좌우하는 게 무게인데 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피예요. 부피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가 CBM이라고 합니다. 보통 1CBM, 2CBM, 3CBM 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20CBM, 30CBM 이렇게 하시는데 그 1CBM이 얼마냐 딱 보시면 정확하게 가로, 세로, 높이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1m, 1m, 1m인 게 1CBM이에요. 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2m, 2m, 2m는 2CBM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내 물건의 CBM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CBM 계산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CBM 계산기가 맨 위에 나올 거예요. 거기에 미터 단위로 설명이 되는 게 있고 센치 단위로 되는 게 있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쓰면 몇 CBM, 내 물건이 CBM이 몇 CBM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제품의 부피를 계산을 하세요. 제품의 부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LCL 같은 경우는 카톤 박스, 이 물건을 포장하고 있는 카톤 박스 외경 사이즈를 재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타오바오나 1688에서 물건을 구매하신다 라고 하시면 판매자한테 이 카톤 박스 외경 사이즈가 얼마냐 그거를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10박스다 그러면 다 더하면 내가 몇 cm, 몇 cm, 몇 cm의 부피를 가진 물건을 수입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LCL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LCL을 설명하기 전에 FCL이라고 하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풀 컨테이너예요. 45피트 풀 컨테이너, 20피트 풀 컨테이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칭 얘기하는 20자, 40자, 45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내 물건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하나, 마스터 BL이라는 게 있고 하우스 BL이라는 게 있는데 원 마스터, 원 BL 이건 풀 컨테이너, FCL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LCL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나는 물건이 요만큼이야. 그러다 보면 나머지 공간 때문에 너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저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이랑 같이 컨테이너 하나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 마스터 여러 개의 BL, 하우스 BL 그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LCL은 중요한 게 무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얼마 안 되는데 내 거는 정말 무거운 물건들이야. 그러면 무조건 LCL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LCL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입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특송보다 구매 대행 사업보다 LCL이 무조건 빨라요. LCL은 오늘 들어오면 거의 오늘 나가요. 배가 오늘 도착했다라고 하면 월요일만 아니라고 하면 평일날은 거의 오늘 반출이 돼서 배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LCL은 무게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부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40피트 컨테이너 하나에 25톤 정도를 실어요. 25톤. 근데 내 물건이 요만한데 25톤이다. 그런 물건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 LCL도 진짜 간혹은 부피보다 무게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이 물류업을 한 세월 동안 LCL을 무게로 측정한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LCL은 그냥 부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CL은 여러 사람들의 물건과 같이 실리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박스가 공장에서 우리 창고까지 오는 동안도 약간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데미지를 먹을 수가 있는데 FCL은 공장에서부터 딱 컨테이너에 실어서 바로 여기 화주까지 그 컨테이너가 가요. 화주 내 창고까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데미지를 안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물건이 진짜 예민하고 정밀하고 이런 물건들은 물건이 조금이라도 그냥 FCL을 실는 게 더 좋아요. 물건을 안전성을 위해서. 뭐 아주 뭐 핸드폰 요만한 물건인데도 내 물건은 절대 다른 거하고 섞이면 안 돼. 그래서 파레트 위에다가 요거 하나 땅 해갖고 막 포장해가지고 그거 하나만도 FCL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니까 화주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비용 계산이 되게 중요한데 LCL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 CBM이 1CBM인데 1CBM 이상부터는 0.1CBM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고요. FCL은 그냥 컨테이너 하나 비용이 해운비가 얼마냐 이게 딱 나와 있어요. 20피트짜리, 40피트짜리, 45피트짜리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딱 말하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다 달러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날 금액이 틀려져요. 저희가 달러로 입금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FCL 같은 경우는. 근데 LCL 같은 경우는 LCL도 사실은 CBM당 달러로 계산이 돼요. 보통 웨이하이에서 인천 들어오는 LCL 비용은 화물선이 있고 페리선이 있는데 월, 수, 금은 화물선이 오고요. 화, 목, 일, 토요일은 배를 안 띄우니까 일은 그 페리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선보다 페리가 살짝 높아요. CBM당 단가도. 화물선이 조금 싸고. 그래서 보통 52불에서 뭐 56, 7불까지 이게 차이가 이렇게 조금 나거든요. CBM당. 그래서 뭐 가끔 보시면 뭐 CBM당 4만 원이니 4만 5천 원이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붙여갖고 그거 단가를 맞추실 거예요. CBM당 단가가 싸게 받으시는 분들은 52불 받으실 거고 52불을 지불하셔야 될 거고 조금 비싸게 받으시는 분은 56, 7불까지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해운비예요. 해운 운임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한국에 있는 보세창고 이용료까지 다 거기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용인데 뭐 말도 안 되게 일시비용이 4만 원입니다. 뭐 4만 5천 원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다른 비용으로 그걸 다 녹이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운비를 4만 원에 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중구 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물론 해운비가 4만 원에 무슨 비용 해갖고 막 넣겠죠. 그래갖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저희를 이용하시나 그런 쪽을 이용하시나 평균적으로 보시면 9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9만 5천 원, 9만 원까지는 없고 CBM당 9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이 사이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용이 조금 들어가요. 왜냐하면 해운에 52불에서 57불이라고 하면 뭐 7만원, 뭐 6만 몇천 원에서 7만원 사이인데 근데 왜 9만원에서 11만원이 돼야 되냐? 저희 같은 업체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핸들링하는 핸들링 비용 그리고 또 위에서 그 현지에서 움직일 때의 비용 뭐 이런 비용 저런 비용이 조금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저희가 무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무료 봉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회사에서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창고 같은 경우가 인천항에서 되게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그 배차 비용도 되게 저렴해요. 왜냐면 지방에 있으면 창고 운영비가 싸기 때문에 지방에 그런 창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창고들도 물건 집어넣으려면 인천항에서 거기까지 싣고 가야 돼요. 그럼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꼭 저희를 이용하시라는 말은 안 드리지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왕이면 인천항에서 가까운 3PL 창고를 쓰시면 그런 배송료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 3PL 창고에 물건을 집어넣겠다라고 하시면 창고비나 뭐 이렇게 배송료나 이런 것들은 더 조금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크로스 요즘에 사실은 제일 핫한 게 로켓크로스예요. 그 로켓 배송 그 포장해서 나가는 거 그런 것도 저희 중국 창고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다 작업해서 보내드리니까 조금 뭐 손 안 대고 사실은 다 하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PL 창고에서 저희 택배비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저렴하게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량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콜센터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CL로 물건이 오다 보면 인천항에서 검사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한 30% 정도 돼요. 인천 세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물건이 100개가 들어오면 한 30개 정도는 인천 세관에서 검사를 해요. 세관원들이 일일이 보세창고에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그게 검사 걸릴 확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정보를 주실 때 저희가 이제 세관 신고를 할 때 이 물건이 뭔지를 저희는 사실은 모르고 신고를 하거든요. 고객분들이 직접 주시는 정보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간혹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정보를 안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받은 정보만 신고를 했는데 검사를 딱 나갔는데 신고한 거하고 틀려. 그랬을 때는 통관이 안 돼. 뭐 그때 막 바로 이거는 요건이 필요한데 요건이 필요한 거 그럼 그때부터 부랴부랴 요건을 검사를 준비를 해서 요건을 맞춰가지고 다시 정정 신고하고 다시 반출 신고는 안 될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추가로 창고비가 나와요. 영업용 보세 창고들은 컨테이너가 반입이 되고 나서 프리타임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예요. 7일. 7일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또 창고비가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주셔야 돼. 이런 물건이 있다라고. 그래야 저희가 정확하게 맞게 신고를 하고 배송을 하는데 이게 인천항에 도착해서 준비를 한다는 건 너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차라리 중국에서 출발 안 하고 거기서부터 준비를 해갖고 준비가 다 됐을 때 출발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요건이 뭔가요? 요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KC 인증이에요. 근데 간혹 내 물건이 이게 KC 인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자제품이나 무슨 제품들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인터넷에 국가기술표준원만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전화하셔가지고 제 제품이 이러이러한 건데 내가 이런 거를 수입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무슨 요건이 필요한 건가요? 라고 하면 거기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 저런 거가 인증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없는 겁니다. 진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실은 엄연히 얘기하면 특성창고로는 사업자 통관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사업자 통관 해주세요 해가지고 들어오긴 하지만 그 창고는 사실은 사업자 통관이 될 수가 없어요. 사업자는 상업 서류와 샘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정상적인 수입은 다 사실은 LCL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세관에서 그쪽으로 들어와도 통관을 시켜주니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 부피는 1cm밖에 안 되는데 부피는 조그만데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한 200kg, 300kg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무조건 LCL로 오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 사업자 통관한다고 저 구매 대행 하시는 창고로 이렇게 하시면 무게비 200kg에 대한 무게비가 한 3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한 0.50m밖에 안 되는데 한 200kg야. 이렇게 되는 거는 LCL로 와야죠. 그거는 뭐 비용 다 해봐 한 15만 원이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면 오는데 그러면 저쪽으로 보내는 것보다 이쪽으로 보내는 게 비용도 싸고 통관도 빠르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용을 하시는 게 확실히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납품 어딘가 누군가에다 뭐 보내줘야 된다거나 급할 때 그럴 때는 LCL이 무조건 빨라요. 요즘은 배 들어오면 그날 당일날 웬만하면 다 나갑니다. 진짜 요건 걸리지 않는 이상은 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LCL, FCL 뭐 기초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또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오프라인 강의를 조금 한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오셔갖고 들어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일단 1차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거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좀 뭐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뭐 메일을 주신다거나 뭐 그러면 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이 정도 들어보시고 LCL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사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잘 팔리는 물건들에 한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